할머니, 이 예쁜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원이 87세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협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좋은 애야. 잠옷 차림에 맨발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평화주의를 고집했던 한 여자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평온 요양원의 복도에 유지아의 발걸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지아가 병실을 하나씩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할머니,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지아가 87세 박순덕 할머니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며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아 선생님 왔어? 밤새 또 저놈의 차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혼났네. 웬 고함 소리가 그리 들리는지 늙은이 가슴이 다 철렁했다니까. 박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지아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버젓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지아가 할머니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끈질긴 것들. 지아가 정문 쪽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요양원 정문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요양원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어르신들. 산책 나오셨어요? 덩치 큰 남자가 산책을 나온 노인 환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외쳤습니다. 여긴 길이 험해서 위험합니다. 썩 들어가시죠. 또 다른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할아버지 앞을 보란 듯이 가로막았습니다. 지아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 겁주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아가 용역들 앞에 서서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원장 선생님이신가? 미인이시네. 우린 그냥 보다시피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길을 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환자분들이 쉬시는 곳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소란 피울 곳이 아니라고요. 아, 물론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꿈틀거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분들이 놀라십니다. 아, 그러셔? 그럼 우리가 조용히 해야겠네. 남자가 동료들을 향해 과장된 손짓을 했습니다. 야, 들었냐? 선생님께서 우리더러 조용히 하란다. 아이고, 무서워라. 용역들이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불법적인 행동 전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즉시 물러나 주세요. 오, 찍는 거야? 이왕 찍는 거 잘 좀 찍어줘. 우리 초상권 비싼 몸들이라고. 선글라스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우린 불법적인 일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바람 좀 쐬는 것뿐인데 문제 있습니까? 지아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용역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차례로 촬영했습니다. 저녁 7시 지아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단순 업무 방해? 이게, 기가 막혀서 지아가 혼잣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들린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로 신고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저들이 환자분들 출입을 막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공공장소에 서 있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지아가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벌써 손을 썼구나. 밤 11시 지아가 요양원 지하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낡은 군용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기구들과 검은색 방어복이 나타났습니다. 지아가 방어복을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유지아 대위, 이제 그만 잠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지아가 혼잣말하며 방어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선생님, 거기 계세요? 간병인 이경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경숙 씨.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급히 가방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312호 박 할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숙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밖에서 또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어르신들이 다들 무서워하세요. 지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층 312호실로 올라온 지아가 박 할머니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어요? 아이고,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니까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와. 우리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 괴롭혀서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너 혼자서 어떻게 저런 무서운 사람들을. 괜찮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아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요양원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리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당신들 뭐야? 남의 주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주방장 박 씨가 새빨개진 얼굴로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아, 주방장님이세요? 위생청에서 식자재 점검 나왔습니다. 얌전히 협조 좀 해주시죠. 낯선 남자가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점검? 누가 당신들더러 점검하라고 했어. 위생청에서 나왔다니까요. 여기 계신 노인분들 드시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죠. 지아가 급히 조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선생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주방장이 지아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생청에서 나오셨다고요? 공문 보여주세요. 지아가 남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문은 오늘 오후에 가져다 드릴 겁니다. 급해서 일단 점검부터 해야 하거든요. 공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아, 그러시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남자가 일부러 뭉개놓은 듯한 상한 채소 몇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아가 자세히 보니 멀쩡한 채소에 고의로 상처를 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잠깐
이건 일부러 망가뜨린 거잖아요. 글쎄요. 증거는 증거일 뿐이죠. 이런 비위생적인 곳은 바로 신고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가 다시 지하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손에 의료용 테이프를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나? 지아의 머릿속에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요양원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지아가 번개같이 일어나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서 최고령 환자인 김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119 불러요. 지아가 외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맥박이 매우 약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아가 할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차가 빵 하고 큰 소리를 내서 어르신이 놀라신 것 같아요.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에 살벌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지아가 새벽 3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컸습니다. 지아가 주차장에 서서 요양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창문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지아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내려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죠?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선생님과 꼭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셔서요. 누구요? 백도식 사장님이요. 내일 밤에 여기서 뵙자고 하십니다. 남자가 명함을 지아에게 건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지셔야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밤에 작은 소리만 나도 경기를 일으키시던데. 어떨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에 아주 약하잖아요. 남자가 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지아가 혼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구겨 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도식? 지아가 이름을 천천히 되뇌며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서 지아가 군용 가방을 열고 하나씩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의료용 테이프, 소독약, 방어복, 그리고 특전사 시절의 전술 매뉴얼까지. 환자들을 위협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용서할 수 없어. 지아가 방어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의사 유지아는 내일 밤까지만이야. 다음 날 밤 10시 평온 요양원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백도식이 조직원 5명을 이끌고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평온 요양원이구나. 백도식이 비싼 양복을 입고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살이 찐 얼굴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여자 의사는 어디 있을까요? 조직원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찾아보자. 그 깐깐한 여자를 만나야지. 백도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예쁜 선생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네. 반가워요. 백도식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급하긴.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하자고. 백도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로비 의자를 둘러쌌습니다.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 맞다. 할머니들 자는 시간이지. 백도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그럼 할머니들 깨워서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뭐라고요?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들아, 3층에 올라가서 할머니들 좀 깨워봐. 우리가 왔다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직원 둘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아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 무서운 선생님이네. 그럼 우리는 뭘 하라고? 백도식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저와 얘기하세요. 그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다고? 아니지. 이 건물이 우리 것이 되면 그분들도 우리 손님이 되는 거 아니야? 백도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3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야, 할머니 좀 모셔와. 백도식이 조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조직원이 박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고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지아야, 무서워.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있어요. 지아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광경이네. 할머니랑 손녀가 상봉하는 것 같아. 백도식이 비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예쁜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아는 좋은 애야.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좋은 애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백도식이 할머니의 손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메달이었습니다. 지아가 군의관 시절 받은 표창장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아가 준 선물이야. 아, 선물? 군대에서 받은 상장이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군인이었구나. 백도식이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지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백도식이 메달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안 돼.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도식이 발을 들어 메달을 내리찍었습니다. 딱! 메달이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세요. 지아가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백도식이 되묻는 순간 지아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가까운 조직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가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제압한 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게 오세요. 할머니를 붙잡고 있던 조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지아가 그의 팔꿈치를 정확히 눌러 마비시켰습니다. 아! 조직원이 할머니를 놓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년이. 백도식이 소리쳤습니다. 지아가 할머니를 벽 쪽으로 밀어낸 후
백도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 다 덤벼. 나머지 조직원 셋이 일제히 지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아가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잡아 관절을 비틀며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의 발차기를 피한 후 그의 무릎을 정확히 눌러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아가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으윽! 불과 10초 만에 세 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백도식이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백도식에게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야, 가지 마. 백도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지아가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백도식이 바닥에 엎어져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아가 그의 등에 무릎을 올려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백도식이 발버둥쳤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그의 팔꿈치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으악! 알겠어, 알겠다고. 할머니, 들으세요. 지아가 백도식의 머리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백도식이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때 백도식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은색 로켓이었습니다. 로켓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한쪽 면에 작은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아가 로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건 그냥 골동품이야. 백도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로켓을 자세히 보니 문양 사이에 숫자들이 은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 선생님, 간병인 경숙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환자를 위협해서 정당방위했습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 이 정도로? 경찰관이 신음하는 조직원들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 선생님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괴롭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계단에서 내려와 지아를 옹호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천사예요. 저 사람들이 먼저 때렸어요. 할머니들의 증언에 경찰관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3일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아가 로켓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실요? 백도식의 뒤에 지역 유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숨기려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서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들이에요. 백도식이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아가 손에 든 로켓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감정을 맡겨볼까요? 그날 밤 지아가 집에서 로켓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로 문양을 들여다보니 더 세밀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1920 경성, 뭔가 쓰여 있어. 그때 로켓에 묻어있던 백도식의 피 한 방울이 특이한 문양과 접촉했습니다. 순간 로켓이 강렬한 은빛 섬광을 뿜어냈습니다. 뭐야? 지아가 로켓을 놓으려 했지만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붙은 것처럼 손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로켓이 점점 더 밝게 빛나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주변이 섬광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아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아가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흘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간판의 글자들이 한자와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모양새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마 일제강점기? 지아가 손에 든 로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간을 되돌린 건가? 지아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 옷 대신 낡은 흰색 외과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운에는 오래된 얼룩과 해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아가 가운의 소매를 만지며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조선인들과 양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섞여서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한의원이라고 쓰인 한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조선총독부 지정병원이라는 일본어 간판도 보였습니다. 정말 일제강점기인 거야?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어디서 나는 소리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총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인 테러범을 쫓고 있다. 일본 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지아가 총소리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골목에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배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다쳤어. 지아가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남자가 지아를 보더니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아가 달려가서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남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에 총을 맞았어요. 지아가 남자의 셔츠를 걷어 올려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복부 오른쪽에 총상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혈부터 해야 해. 지아가 자신의 가운 소매를 찢어 상처 부위를 눌렀습니다. 아, 남자가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참으세요. 생명이 위험해요. 지아가 군의관 시절에 배운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지아가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신 의사예요? 남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네.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안 돼요. 병원은 위험해요. 뭐라고요? 그때 일본 순사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찾아라. 테러범이 다쳤을 것이다. 남자가 지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지아가 남자의 절실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인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어요? 노력해 볼게요. 지아가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저쪽 골목으로 가요. 두 사람이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지아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경성 종로입니다. 종로, 1940년대 종로. 지아가 혼잣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침수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우리 비밀병원이에요. 비밀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지아가 남자를 부축해서 한옥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정도의 한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아야, 왜 이렇게 됐어? 한의사가 깜짝 놀라며 남자를 받쳐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총에 맞았어요. 서아라고 불린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한의사가 지아를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저를 구해주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수술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와 기본적인 의료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눕히세요. 한의사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서아를 침대에 눕힌 후 상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많이 됐어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수술? 우리는 한의학만. 시간이 없어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하며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 있나요? 소독약? 한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지아가 주변을 둘러보니 소주병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 소주 주세요. 소주를? 소독용이에요. 지아가 소주로 손과 상처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으악! 서아가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더. 지아가 상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장기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핀셋 같은 거 있나요? 이건 어때요? 한의사가 침을 놓는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지아가 그 도구로 조심스럽게 총알을 제거했습니다. 나왔어요. 30분 후 지아가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나을 거예요. 서아가 놀란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낫다니. 당신 의술이 범상치 않으시군요. 한의사도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서아가 지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지아입니다. 유지아, 저는 윤서아라고 해요. 서아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아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의술을? 그건 지아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서아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종이에는 복잡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의 한쪽이 찢어져서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지도예요. 일제가 숨겨둔 독립자금의 위치가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지아가 놀라서 로켓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서아가 로켓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찾으셨던 그 로켓이에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이 로켓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과 함께 임무를 완수하라고. 지아가 로켓과 지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켓에 새겨진 문양과 지도의 일부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맞네요. 선생님, 혹시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신가요? 서아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아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를 구하려던 의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로켓이 선생님을 이곳으로 데려온 거 아닌가요? 지아가 로켓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서아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독립 자금을 찾아주세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로켓이 선생님을 선택한 거예요. 지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역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로켓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군이에요. 한의사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헌병대 닭하기 소자가 직접 왔습니다. 닭하기.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조직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에요. 밖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서 조선인 테러범을 치료한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 네, 소자님. 그 의사의 의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닭하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40대 정도의 일본군 장교가 부하들을 데리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한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지아가 로켓을 꽉 쥐었습니다. 로켓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독립 자금을 찾으면 정말 원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무가 끝나면 로켓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지아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서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역사를 크게 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군이에요. 한의사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지아가 서아를 부축해서 뒤쪽 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어요. 선생님도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지아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1940년대 경성에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로켓을 손에 쥔 채로 지아는 자신이 맞닥뜨린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주가 흐른 후 비밀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가 가져온 현대식 의료 기법 덕분에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랄 만큼 빨라졌습니다. 또 한 명이 살았어요. 젊은 독립운동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총상을 입고 절망적이던 환자가 지아의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아 선생님은 정말 하늘이 보내주신 분 같아요. 김한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손을 씻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의술은 처음 봅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물다니. 서아가 지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로켓과 지도 해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아가 테이블 위에 놓인 로켓과 지도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 암호 방식이 제가 아는 것과 비슷해서 희망은 있어요. 어떤 암호요? 군에서 배운 좌표 암호와 유사해요. 숫자와 기호를 조합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지아가 로켓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좌표선 같아요. 정말요? 서아가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해독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해요. 아마 특별한 물질이나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나? 김한의사가 긴장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본군 정찰대예요. 또 지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일본군의 수색이 더 자주, 더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군 헌병대 본부에서는 닭하기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자님, 그 조선인 의사의 정체가 점점 의심스럽습니다. 부하 장교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인가?
의료 기법이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과도 다릅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방법, 수술 도구 사용법. 닥하기가 보고서를 넘기며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계속해. 그리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보통 한 달은 걸릴 상처가 일주일 만에 낫고 있습니다. 흥미롭군. 닥하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온 첩자가 아닐까요? 독일이나 소련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담팀을 꾸려라. 알겠습니다. 닥하기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지야, 너의 정체가 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 며칠 후 지아와 서아는 경성 시내의 큰 시장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시민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찾는다고 하셨죠? 서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광물이에요. 로켓 암호 해독에 필요해요. 지아가 한 상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반짝이는 검은 돌 있나요? 자석처럼 쇠를 끌어당기는.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있어요, 있어. 상인이 뒤쪽에서 작은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철광이에요. 매우 귀한 거예요. 지아가 돌을 만져보니 로켓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은하 10냥. 10냥? 서아가 놀랐습니다. 지아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거래를 마치고 시장을 나오는데 서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조직 내부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일본군이 우리 움직임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치 내부 정보를 누가 흘리는 것 같아요. 지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글쎄요,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중 스파이는 생각보다 교묘하거든요. 지아가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날 밤 비밀병원에서 지아가 자철광을 이용해 로켓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철광을 로켓에 가까이 대니 새로운 문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 로켓 표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아 씨, 이거 봐요. 서아가 달려와서 로켓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박! 새로운 암호가 나타났어요. 이 글자들과 지도를 합치면. 지아가 지도 조각과 로켓의 새로운 문양을 비교했습니다. 여기 경성 외곽에 있는 곳 같아요. 어디죠? 옛날 신사가 있던 자리 같은데. 그때 문이 열리고 조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형, 긴급 상황이에요. 뭔 일이야? 일본군이 내일 밤 대규모 검거 작전을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아와 서아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지? 평소 우리한테 정보 주던 사람이에요. 믿을만해요. 지아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정보네요. 그게 문제예요? 조직원이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과 장소도 알고 있나요? 내일 밤 11시, 이 일대 전체를 포위한다고 해요. 지아가 서아에게 눈짓했습니다. 서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이 구석으로 가서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진짜든 가짜든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다만 조심스럽게. 지아가 로켓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밤 전에 그 신사에 가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단서로 봤을 때 거기에 마지막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조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형들, 결정하셨어요? 일단 대피 준비를 해. 내일 밤에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조직원이 나간 후 지아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방금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일본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한편 헌병대 본부에서 닭하기가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원의 보고는 어떤가? 완벽합니다. 조선인들이 우리 작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좋다. 그럼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진짜 목표를 달성하자. 진짜 목표 말입니까? 그 여자 의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건 말이다.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닭하기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인들이 대피로를 이용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 그녀를 추적한다. 하지만 그녀가 대피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닭하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군. 다음 날 저녁 지아와 서아가 경성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요? 서아가 버려진 신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로켓이 반응하고 있어요. 지아의 손에 든 로켓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요. 신사 안은 오래 방치되어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뒤쪽에 이상한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아가 로켓을 돌판에 가까이 대니 강한 빛이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돌판에 새겨진 문양과 로켓의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 자금의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서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요? 지아가 긴장하며 로켓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마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일본군일까요? 아니면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신사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정보를 가져온 그 조직원이었습니다. 형들,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그의 뒤로 일본군 병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역시 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아 씨, 제가 맞았어요. 저 사람이 배신자예요. 버려진 신사 안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배신자로 밝혀진 조직원이 일본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완수, 서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네가 배신자였구나. 미안해, 서아 형.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일본군이 인질로 잡고 있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고 했어요. 지아가 완수를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구나. 선생님, 완수가 지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때 일본군 장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완수. 약속대로 내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 40대 중반의 닭하기가 지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유지아 선생님. 당신이 닭하기군요.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닭하기가 지아 주변을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의술을 쓰시는군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의사라면 당연한 기술이죠. 하지만 당신의 기술은 우리가 아는 어떤 의술과도 다릅니다. 닭하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독일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소련?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술을. 닭하기가 말을 멈추고 지아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지아가 본능적으로 로켓이 든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보여주시죠. 거절합니다. 닭하기가 손짓하자 병사들이 지아를 둘러쌌습니다.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지아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오, 의리가 있는 친구군요. 닭하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지아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여기 오는 걸 이미 예상했거든요. 닭하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죠. 지아가 주머니에서 로켓을 꺼냈습니다. 로켓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닭하기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의 비밀이에요. 지아가 로켓을 재단의 돌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신사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으악! 일본군 병사들이 눈부심에 눈을 가렸습니다. 그 틈에 지아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두 사람이 신사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쫓아라. 놓치면 안 된다. 닭하기가 소리치며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지아와 서아가 숲속으로 도망치며 대화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로켓이 도와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완수 때문에 우리 은신처가 다 노출됐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지아가 로켓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 재단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뭔가요? 독립 자금의 정확한 위치요. 그리고 지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도 조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가 서아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 제가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미래를 아는 능력이요. 서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를 안다고요? 네. 그래서 닭하기의 계획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다음 달에 경성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을 대규모로 체포할 계획이에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정확한 날짜는 4월 15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아가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2025년에서 왔어요. 이 로켓이 저를 이 시대로 데려온 거예요. 서아가 말을 잃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정말.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의술과 제 의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알고 있어요. 서아가 충격을 받은 채로 바위에 기댔습니다. 그럼 조선의 독립은 됩니다. 1945년에 광복이 되어 서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을 거예요. 지아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역사를 바꿔버릴까봐 걱정이에요. 선생님이 오신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서아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에요. 지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 가죠?
일단 시내로 가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닭하기는 신사에서 재단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자님,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부하가 돌판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어떤 흔적? 이 문양들이 일시적으로 빛을 냈던 것 같습니다. 닭하기가 돌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롭군. 그 여자가 가진 물건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물건일까요? 아마 매우 오래된 유물일 거다. 그리고 닭하기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간과 관련된 물건일 수도 있다. 시간이라고 하면 그 여자의 의술이 우리 시대를 앞서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닭하기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전력을 다해 그녀를 찾아라. 그리고 그 물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수에게 말해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 가족들을 보호해주겠다고. 닭하기가 신사를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지야, 너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 며칠 후 경성 시내의 새로운 은신처에서 지아와 서아가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로켓에서 얻은 정보는 정확한가요? 네. 독립 자금이 숨겨진 곳이 명동 근처라는 걸 확인했어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닭하기가 우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지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닭하기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서아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닭하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우리가 먼저 그의 함정을 파악하고 오히려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아가 로켓을 손에 쥐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왜요? 로켓이 저를 원래 시대로 돌려보낼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지아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겠어요. 명동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서 지아와 서아가 마침내 독립 자금이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화와 보석,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서아가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 돈으로 독립운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아가 상자를 들어올리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런데 창고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위되었다. 닭하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예상했어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하며 창고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서아 씨,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좁아서 한 사람씩밖에 못 나가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닭하기가 일본군들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 앞에는 커다란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무술교관 야마다입니다. 닭하기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마다는 키가 185cm는 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검도복을 입고 있었고 냉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생포하라고 했습니다. 닭하기가 야마다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마다가 지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아가 서아에게 상자를 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가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를 믿고 가세요. 서아가 망설이다가 상자를 들고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일본군 병사가 서아를 쫓으려 했지만 지아가 막아섰습니다. 상대는 저예요. 야마다가 지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여자 의사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아가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흥미롭군. 의사가 싸울 줄 아나요? 야마다가 비웃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야마다가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빠른 직선 펀치가 지아의 얼굴을 노렸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한 후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야마다가 놀라며 힘을 줬지만 지아가 관절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야마다가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손으로 지아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지아가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역시 보통이 아니군요. 야마다가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야마다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발차기와 주먹질을 연속으로 날렸습니다. 지아가 특전사 시절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야마다의 발차기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 야마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아가 그의 목을 잡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항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마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아를 밀쳐냈습니다. 그 충격에 지아의 주머니에서 로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켓이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갔습니다. 순간 로켓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삐. 뭔가 잘못됐어. 지아가 로켓을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로켓의 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카기가 다가와서 로켓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게 바로 그 물건이군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아가 로켓을 품에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다카기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천장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서아가 천장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 밧줄을 내려뜨렸습니다. 빨리요. 지아가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쏴라. 다카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아가 천장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적하라. 1시간 후 안전한 은신처에서 지아와 서아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자금도 안전하게 확보했고, 지아가 로켓을 꺼내보니 금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뭐가 문제예요? 로켓이 손상됐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해야겠어요. 지아가 서아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 자금을 잘 활용해 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래의 일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1945년에 광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독립이 올 거예요. 지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주의해야 할 일들을 적어뒀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서아가 종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독립운동에 큰 희망이 생겼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로켓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서아가 로켓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로켓이 선생님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로켓이 지아의 손에서 떠오르며 공중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섬광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 씨, 건강하세요. 지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도요. 잊지 않을게요. 섬광이 더욱 밝아지며 지아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지아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홀로 남아 지아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래에서 온 천사였구나. 서아가 지아가 남긴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과 주의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 동지들을 구할 수 있겠어. 서아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사라진 지 며칠 후 서아는 지아가 남긴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대규모 검거 작전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구했고 독립 자금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지아는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현대식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지아가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는 현대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간호사가 들어와서 지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곧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유지아 선생님,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네요. 일주일이요? 네. 요양원 사건 이후 실종되셨다가 이 병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아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로켓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네. 창밖을 바라보며 지아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1940년 경성에서의 모험은 끝났지만 현대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병원 외과에서 지아가 수술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수술을 마친 후였습니다. 유 선생님, 오늘 수술도 완벽했어요. 동료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지아가 담담하게 대답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며 쉬어야겠어요. 지아가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 사건과 1940년대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의사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말 우연이네요. 돌아보니 강민준이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이제 여기서 일해요. 보안팀으로 이직했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안팀이요? 형사에서요? 네.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그게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민준은 요양원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받아 계속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는 바람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지아가 민망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죄송해요. 며칠 후 지아가 병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식사하세요? 민준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네. 보통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지아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세요. 민준이 기뻐하며 지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 메뉴 드세요? 네. 규칙적인 식단이 좋거든요. 저는 매일 다른 걸 먹어봐요. 오늘은 이거. 민준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다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지아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민준이 허둥지둥 치우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별로 없어요. 그럼 쉬는 날에는 뭘 하세요? 집에서 의학 논문 읽거나 영화 봐요. 영화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다큐멘터리 위주로 봐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큐멘터리만요? 네. 교육적이고 유익하거든요. 가끔은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 영화도 보시는 게 어때요? 왜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지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적인 게 중요한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걸 즐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준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 환자 가족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 간호사가 곤란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유 선생님. 이분이 수술비 문제로 항의하고 계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수술이었나요? 지아가 환자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맹장 수술이었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맹장 수술에 500만 원? 지아가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장 수술은 그 절반 정도 비용이면 충분했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시술이 있었나요? 아니요. 단순 맹장 제거 수술이라고 했어요. 지아가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들과 비싼 의료기구 사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아가 혼잣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아가 이런 사례들을 더 조사해 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의사들의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 비리가 있는 건 아닐까? 지아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지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보안팀에서 조사하다 발견한 건데 혹시 병원 내부에 이상한 일이 있지 않나요? 이상한 일이요? 네. 환자들의 불만이 최근 들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의료비 관련해서요. 지아가 민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걸 조사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환자들 모두 같은 과 환자들이에요. 지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과의 과장이 누구죠? 김 과장이에요. 병원에서 권위 있는 분이죠. 혹시 그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민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조사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을까요? 보안팀 일과 별개인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아가 민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형사였으니까 이런 일에 익숙해요. 며칠 후 지아와 민준이 함께 지역 봉사센터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할머니 혈압이 높으세요. 민준이 보조 역할을 하며 말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세요? 지아가 할머니에게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약값이 부담되어서 걱정 마세요. 오늘 무료로 처방해 드릴게요. 지아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런 지아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지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도 오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않을까요? 식사요? 지아가 당황했습니다. 네.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친구요? 아니면 데이트로도. 민준이 얼굴이 빨갛게 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지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지아와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아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사실 데이트가 처음이라서요. 처음이요? 네. 일만 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저희 비슷하네요. 선생님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지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특전사 시절과 의사 생활로 바쁘게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 둘 다 초보네요. 민준이 긴장이 풀리며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물잔을 집으려다 실수로 넘어뜨렸습니다. 아,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민준이 당황해서 냅킨으로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아가 차분하게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이해해요. 저도 긴장되거든요. 지아의 말에 민준이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운동하거나 독서를 해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지아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격투기 훈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간단한 운동이요. 저도 운동 좋아해요. 같이 해볼까요?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지아가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민준이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던 중 민준이 자연스럽게 지아의 손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아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민준이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러워서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지아가 자신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아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사건 때 선생님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요? 네.
환자분들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용감했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아가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아가 병원에서 김 과장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의료비 조작이 맞아. 지아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유 선생,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아, 과장님. 그냥 논문 자료를 보고 있어요. 지아가 재빨리 화면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논문 자료? 어떤 주제인가? 김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의료비 책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의료비 책정?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 구조에 대한 연구예요. 그런 연구는 우리 같은 현장 의사가 할 일이 아니야.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 하지만 환자들을 직접 보는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 선생,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게. 김 과장이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아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을 굳혔습니다. 반응이 너무 과격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날 밤 지아가 병원을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지아 선생님이시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들이 지아를 둘러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요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지아가 이들이 김 과장과 연관된 사람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거죠? 병원 일에 코를 너무 많이 박고 계세요. 그때 민준이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아, 보안팀 직원이네. 좋아, 둘 다 조용히 해. 선글라스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가세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남자 하나가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준 씨, 지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병원 일에만 신경 쓰시고 다른 건 관심 끄세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이 남자친구가 다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으니까 피하세요. 민준이 지아를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아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민준을 해치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손 떼. 지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지아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가까운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특전사 시절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지아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민준을 붙잡고 있던 남자도 지아의 정확한 타격에 쓰러졌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3명 모두 바닥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민준 씨 다쳤어요? 지아가 민준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지아가 민준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지아가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요? 네. 군의관 대위까지 지냈어요. 민준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사건도 제가 직접 해결한 거예요. 그때 그 실력이 맞아요. 그리고 지아가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간 여행도 경험했어요. 시간 여행이요? 1940년대로 가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어요.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믿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선생님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지아가 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숨겨야 할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일들이에요. 민준 씨, 저는 그런 선생님을 사랑해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함께해요. 병원 비리 사건도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아가 민준의 품에 안기며 평화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지아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당당하게 사회 정의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 지아와 민준이 검찰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과 백도식 잔당들 모두 기소됐어요. 지아가 검찰청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준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도 깨끗해질 거고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에요. 지아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아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지아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1940년대에서 가져온 게 하나 더 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쓴 감사 편지예요. 정말요? 민준이 신기하게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물은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더 이상 혼자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지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다음 주 국립박물관에서 지아가 학예연구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문서는 매우 희귀합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지아가 편지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게 되신 건가요? 가족 유품에서 발견했어요. 지아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지아는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지아는 동료들과 환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 선생님 덕분에 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지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아는 자신이 군의관으로서의 정의감, 의사로서의 따뜻함,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사랑을
모두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지아와 민준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아가 상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준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반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상자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민준이 허둥지둥 상자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에 지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부끄러워요. 민준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상자를 주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민준이 다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유지아 선생님,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지아가 감동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한 청혼이었습니다. 네.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민준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민준이 기뻐서 지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지아와 민준이 평온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들, 지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아. 오랜만이야. 박순덕 할머니가 지아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해요. 어머, 정말? 할머니들이 모두 기뻐하며 박수쳤습니다. 이 남자가 신랑이야? 네, 강민준이에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잘생겼네. 우리 지아 잘 부탁해. 네, 평생 잘해드릴게요. 할머니들, 결혼식에 오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지아가 초대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가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들이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아가 혼자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건, 1940년대로의 시간 여행, 그리고 민준과의 만남까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지아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어.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지아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지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는 평온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지아 정말 예쁘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민준이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서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세요. 민준이 지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지아 씨, 과거의 모든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미래의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겠어요. 지아도 민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을 시작하겠어요. 이제 입맞춤하세요. 주례사가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결혼식 후 지아와 민준이 평온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들,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지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고맙지. 지아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 박 할머니가 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지아와 민준이 요양원 정원을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아가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시련과 모험을 끝내고 지아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전사였던 과거도 1940년대의 모험도 모두 지금의 소중한 사랑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아와 민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서울중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지아가 어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2살 된 아들 강준호가 장난감 청진기를 들고 엄마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픈 사람 고쳐줄래? 준호가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도 엄마처럼 의사가 될 거야? 지아가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걸로.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꺼내 보였습니다. 태극기로 어떻게 해? 나쁜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착한 사람 될 거야. 지아가 아들의 순수한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준호야. 폭력보다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때 민준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자경단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야. 아빠 왔어. 아빠. 준호가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자경단 순찰은 어땠어? 지아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요즘은 큰 사건도 별로 없고 민준이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맞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 지아 가족이 평온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준호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또 컸네. 박순덕 할머니가 준호를 안아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놀이 할 줄 알아요. 정말? 할머니도 진료해 줄래? 네. 준호가 장난감 청진기로 할머니의 가슴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쿵쿵거려요. 호호,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 주사 놔드릴게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뽀뽀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지아가 정기 검진을 해드리는 동안 민준이 준호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아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지아가 로비로 나오는데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지아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민석? 지아가 성씨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제가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청년이 낡은 펜을 꺼냈습니다. 펜에는 지아가 기억하는 바로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윤서하라는 분이셨어요. 지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아 씨의 후손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이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서아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천사 지아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조선이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미래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하시면서요. 지아가 펜을 만지며 감격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지아 가족이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감동받은 표정이네. 민준이 지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정말로 도움이 됐다는 걸 확인했어. 지아가 서아 후손에게서 받은 편지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시간을 넘나든 인연이네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야. 지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높이 뛸 수 있어. 준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 지아와 민준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참 평범한 부모가 됐네. 좋지 않아요? 이런 평범함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 예전에는 이런 평화가 올 줄 몰랐어.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액션 영화 같던 시절, 1940년대의 미스터리한 모험, 민준과의 로맨틱 코미디 같은 연애, 그리고 지금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까지. 내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했구나. 지아가 혼잣말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행복해요. 선생님과 준호와 함께 있으니까. 준호가 뛰어와서 부모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행복해. 정말? 응. 우리 가족이 최고야. 세 사람이 서로 꽉 안으며 웃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들이 창가에서 지아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특전사도, 시간을 떠도는 방랑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의사였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조폭들과 싸우던 특전사 군의관이 선택한 마지막 길은 결국 평화로운 사랑이었구나. 가족의 웃음소리가 요양원 정원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